오늘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한글 맞춤법에는 총칙이 정해져 있어. 제1항부터 해서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칙에 따라 맞춤법을 사용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제1항부터 한번 볼게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표준어라는 거야. 표준어는 서울, 즉 우리나라 수도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말을 우리가 표준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그리고 소리대로 적되 소리 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대요. 어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드러나게 써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는 것은 소리음을 써서 표음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 중심으로 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표의주의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일단 발음 나는 대로 적어야 된대요. 발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쓰기 편하지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발음대로 적다 보니까 진짜 이 발음과 같은 의미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아니, 발음이 되게 우리가 많잖아. 동음이어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까? 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발음 나는 거죠. 구름은 우리가 표기도 이렇게 하지만 발음도 이렇게 구름한다. 자, 그 다음에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하늘도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어법은요, 뜻이 중심이야. 의미가 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뜻을 파악하기 쉽게 원형의 형태로 밝혀 적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소를 밝혀 적적 원래의 원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표음주의는 쓰기는 발음대로 쓰기 때문에 쓰기는 편하지만 의미가 때로는 어렵다고 했지.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예시를 한번 보면 돼요. 우리는 이 꽃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꽃, 그죠? 꽃이라는 단어인데 이 꽃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표음주의로 쓰게 된다면요.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 요렇게 나는 적을 것이야. 그쵸?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생각 한번 해보자. 뭐 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이 꽃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거를 발음대로 내가 원래 적고 싶다면 이 꽃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봐봐. 나는 꼬치를 샀어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꽃이 예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봐봐. 꽃이 예뻐요 라고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쑤시개 이렇게 있는 그 제사상에 올리는 꽃이 더 예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이 이 먹는 꽃이 알죠, 얘들아. 이렇게 산적같이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닭꼬치 이런 거 먹잖아요. 이렇게 떡꼬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 예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꽃이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란 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둘 다 표음주의에 따라 발음 나는 대로 썼단 말이야. 근데 얘가 정말 예쁜 꽃인 건지 아니면은 얘가 예쁜 꽃인 거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원형을 밝혀서 한번 써볼까요? 이 원형은 요거잖아요. 원래 이거죠. 그쵸? 예. 그거에다가 조사 2랑 만났어.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어근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한다? 의미를 밝혀 적어야 된다. 얘는 말 그대로 발음도 똑같죠. 먹는 꽃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표의주의와 때로는 표음주의에 맞춰서 우리가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리에 맞게 쓴다고 했으니까요. 소리에 관한 그런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5항부터 볼게요. 자, 소리에 관한 1. 된소리가 되는 경우. 제5항. 한 단어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없어요. 없고 그렇게 된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해준대요. 자, 예를 들어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있어요. 두 모음 사이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볼게요. 두 모음 사이에 나는 된소리가 있습니다. 원래 의문의 변동에서는 그 된소리 되는 조건들이 몇 개 있었어. 기억나니? 잠깐 의문의 변동으로 얘기를 한다면 된소리 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같은 애들이 뒤에 예사 소리가 와요. 그러면 얘가 쌍기역, 쌍디귿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랬었단 말이야. 뭐 대표적인 게 쿡, 밥 했어요. 그죠? 여기 있는데 그죠? 요렇게 만났어. 예사소리 만났어.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국밥 이렇게 됐었잖아. 그죠? 국밥. 또 뭐가 있을까? 또 이것도 있습니다. 옷고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받침인 시옷과 여기 이렇게 만났어. 예사소리.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얘는 네 여기 받침 이렇게 되고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얘는 이제 된소리 되는 대표적인 거였고 받침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뭐가 있어? 일단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하니까 경음하에 그러니까 된소리 되기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위해서도 된소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의문의 변동의 조건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받침이 없잖아. 그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소적세 네, 소적세 하지 않아요? 네, 소적세 하고요. 개가 아니라 어깨 깨끗하다, 가끔, 오빠, 이따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가 있대요. 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뒤에 나오는 거. 산뜻하다, 잔뜩, 리을이죠? 훨씬, 살짝, 듬뿍, 엉뚱하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는 게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오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자, 기역, 비읍 뒤에 나오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비슷한 게 아니면 겹쳐 적지 않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국밥 있었잖아, 얘들아. 국밥. 얘는 어떻게 됐어?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 국밥 이렇게 바꿨죠. 그죠? 그러면 여기 조건이 된다면 여기도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듯이 여기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국수, 깍두기, 법석, 갑자기, 몹시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근데 어디서든지 또 예외는 있죠. 여기 잠깐 보면 그 5항 보면 똑똑하다, 똑똑, 쓱싹 이런 거 쌉쌀하다 이런 것처럼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된소리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자, 지금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얘네들은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된소리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거 잠깐 봤고요. 두 번째 모음 보겠습니다. 자, 표준어 규칙에서 제9항의 모음 볼게요. 의라는 의나 자음의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의로 적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여기 의 있잖아요. 예, 얘는요, 어떻습니까? 자, 자음의 첫 소리로 갖고 있는 음절의 의는 아니야. 자음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음은 아니란 말이야. 여기 보니까 여기 그냥 모음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두 개가 다 사용 가능한 거야. 이런 경우는 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 두 개 다 맞대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무늬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위에 뭐가 있어요? 자음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뭘로 표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로 표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로 표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좀 주의 깊게 보자. 띄어 쓰기도 되고요. 띄어 쓰기도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한번 알아두는데 여기 한번 더 볼게요. 자, 의의 발음은 표준 발음법 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가 이로 소리가 나도 의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의로 적는 경우는 모음 의와 이가 줄어든 형태로 쓰여서 이렇게 만나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얘들아. 이걸로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쓰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쓰에서 의하고 이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경우도 어떻죠? 굳이 여기가 자음이 아니더라도 의로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트이어도 마찬가지야. 여기 의랑 이랑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굳이 여기가 자음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의로 사용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한자어임으로 의로 적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의미하는 바이지요. 아까 요것도 저거 했었던 거 기억나니? 이거 두 개 다 가능한 겁니다. 네, 의나 이나. 자, 그리고 희망할 때 물론 자음이긴 하지만 요렇게 의로 유희할 때 마찬가지로 자음이지만 요렇게 적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거 아니란 얘기예요. 유희 x 희망이지 희망 아니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의로 적는 경우 발음 표기의 전통에 따라 의로 표기해서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늬가 되겠죠. 무늬.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얘들아. 무늬 아니다. X다. 하니 바람이 아니라 하니 바람. 요렇게. 닐리리. 그 다음에 링큼. 요런 애들이 있지요. 자, 대체로 자음이 오고 그죠? 그릇이 자음이 오고 일단은 이렇게 적는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자, 요렇게 해서 얘들아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요. 한글 표준어 맞춤법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일단은 표음주의를 따라서 소리나는 대로 적으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딱히 규칙성이 없게 된 소리로 소리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 그게 이제 5항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 그 된소리 되기 규칙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소리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음도요. 우리가 대체로 뭐 의나 이로 적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방금 뭐 봤습니까? 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의로 적는데요. 어떤 경우 의로 적는다? 여기에 뭐가 놓이게 될 경우에 자음이 오게 될 경우에 또 아까 한자어 있었던 거 기억나니? 한자어 이런 것들이 아까 예시랑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소리는 이렇게 무늬처럼 나지만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얘도 띄어쓰기 소리는 이렇게 나지만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갖다 쓴다. 하지만 예외는 뭐다? 이것도 소리 나는 대로는 이렇게 되죠. 또는 이렇게도 되지만 표기할 때는 이렇게 맞춰서 반드시 써야 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음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자, 제10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음 법칙 볼게. 이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머리 두자를 써서 앞에 오는 그 첫 음절이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것은 10항과 제11항, 제12항 이렇게 이어지는데 10항에 있는 내용부터 보자. 자, 한자음 녀, 뇨, 뉴, 니라는 말이 있어. 이게 이제 니은으로 자음이 오죠. 네. 이게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우리는 얘네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니은은 이렇게 여, 요, 유, 이로 하자라고 우리가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니라 뭐죠? 여자입니다. 원래는요, 이거 여자, 여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소가 아니라 뭘로 적자? 요렇게 적자. 유대도 원래 유대? 네, 요렇게 적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음은 이렇게 뇨, 그다음에 녀 이렇게 음이 한자 음이지만 우리말로 이제 표기할 때 두음 법칙에 따라 이렇게 적자 약속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1항 한자음 랴, 려, 레, 료, 류, 리 이렇게 있어요. 이게 또 올 때는 어떻게 적자라고 합니까? 네,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습니다. 그래서 양심입니다. 양심 아니죠. 네, 용궁 원래는 룡궁, 역사, 력사, 유행, 류행, 예의, 레이, 이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인데 원래는 이렇게 음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올 때는 이렇게 적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자, 근데 어디서든지 뭐가 있지? 그래, 예외가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과 률 있잖아요. 렬과 률은 어떻게 적자? 예외는 아니네요. 그쵸? 얘는 뭘로 적자? 열과 율로 적습니다. 그래서 나열이 아니라 나열, 그 다음에 백분률, 헷갈리지 마세요. 백분율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예외는 아니죠. 네. 자, 이제 예외는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야. 여기가 조금 예외 같은 거니까 대체로 이렇게 적는 것이었잖아요. 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률이라는 단어가 첫머리에 올 경우 이외는 다 뭘로 적습니까? 네, 본음으로 적고요. 모음이나 니은 뒤에 올 때는 자, 모음으로 하고 자, 니은 뒤에 올 경우에는요. 어떻게 적습니까? 네, 두음 법칙에 따라 율로 적는다는 거야. 자, 모음이잖아요. 여기요. 여기도 모음이고요. 여기는 니은이야. 여기도 모음이야. 여기 뒤에 이렇게 올 경우에는 다 뭘로 적는다? 이렇게 율로 적는다. 그쵸? 네, 모음이나 니은 뒤에 올 경우에는 이렇게 율로 적는데 자, 아닌 것들은 요거죠. 지 선생님이 지금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얘들아 이게 두음 법칙은 첫 머리가 여기 보세요. 네. 첫 머리에 요렇게 올 경우 우리가 요렇게 적는 거잖아. 처음부터. 그죠? 다만 예외가 뒤에 오더라도 요렇게 적는다. 똑같이. 왜? 모음이나 니은 받침이 오기 때문에. 그쵸? 여기 모음이고요. 여기 니은 받침이 올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 자, 첫머리에 대체적으로 저렇게 적고 방금 니은하고 모음 뒤에 올 때 이렇게 적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 첫머리에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원래 적냐?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야. 률로. 자, 그래서 경쟁률, 입학률, 출생률, 성공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역시 두음 법칙 제12항입니다. 한자음 라, 레, 로, 로에 이렇게 올 경우에는요. 두음 법칙에 따라 첫말에 이렇게 올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적는데요. 라는 낙원. 요게 아니에요. 락원이 아니라 낙원. 내일이 아니라 이거 올레자잖아요. 예, 이렇게
로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노인 이렇게 적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두음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단어가 첫 머리에 오게 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여요유이 이렇게 적어요. 또 라레 이렇게 리을은 이렇게 적어요. 첫 머리가 아닐 경우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원래대로 적어도 되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있다고 했어요. 첫 머리에 오지 않는 경우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첫 머리가 아니고 이렇게 뒤에 오더라도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모음이나 모음이죠? 여기도 모음이에요. 모음이나 이렇게 니은의 받침으로 끝날 경우에는 자, 율로 고쳐서 적어라 라는 거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음 법칙이고요. 문제 같이 한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맞춤법 총칙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표준어를 소리난 대로 적는다는 것은 구름과 같이 표준어를 표준어에 뭘로 적는다? 그렇죠. 발음대로 적는다. 2번. 표준어를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단어의 뭐를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뭐를 밝혀 적죠? 얘들아?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 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3번. 노름은 놀다의 노래에 음이 결합한 것으로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지 않았어. 그쵸? 형태소의 원래 그 원형을 밝혔으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적은 거죠? 형태를 밝혀 적은 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즉 발음 나는 대로 적었다. 4번 넘어갈게요. 벌써 얼음이 어는 겨울이 되었다 해서 얼음은 의미 파악이 쉽도록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자, 우리가 발음할 때는 얼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다 에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어법, 즉 형태소를 밝혀 적은 거죠. 5번. 자세를 반드시 해라에서의 반드시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적은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 모양을 밝혔다. 5. 6번. 의자가 사라지다에서 사라지다는 발음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어근의 원래 형태를 알기 쉽다. 자, 발음 나는 대로 적은 거는 맞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근의 원래 형태를 알기 쉽다는 아니에요. X가 되는 겁니다. 발음 나는 대로 적어지게 될 경우는요, 얘들아, 어떤 게 단점이라고 그랬어요? 어근의 형태를 때로 모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번은 틀려요. 7번. 믿음과 같이 꽃잎은 실제 발음과 차이가 나는 표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 이거 우리 어떻습니까? 소리 날 때는 믿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꽃잎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아요. 치읓 받침이 아니에요. 그죠? 얘도 실제 발음과 차이가 나는 표기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어법에 맞게 표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표준 발음법에서 그 표준 발음법의 규칙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야. 알겠죠, 얘들아? 자, 발음 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의미에 맞는 거잖아요. 자, 발음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뭐였어요? 표음주의였고요. 의미에 따라서 하는 것은 뭐였어요? 표의주의였죠. 이 표의주의는 형태소, 원래의 어근을 밝혀 적는 거죠. 어법에 맞게 적습니다. 왜?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구분하는 문제인 겁니다. 자, 8번. 자,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일단 구듬, 얘는 당연히 아니죠. 구듬. 얘는 어법에 맞도록 적었네요. 그쵸? 길이, 얘도 어떻습니까? 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여기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라 어법에 맞게 적었네요. 지붕은 어떻죠? 네,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쓰러지다 역시 마찬가지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네요. 자, 넘어지다. 얘는 어떻죠? 넘어지다. 이거는 어법에 맞게 적었죠. 네, 의미를 밝혀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
넘어지다,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굳음 이렇게 된다. 자, 9번. 다음 문장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를 찾아 바르게 고쳐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좀 시간 줄까? 네. 우리의 목적지는 산 너머에 있다. 너머에 있다. 어딜까요? 네, 여기입니다. 네. 넘어가 아니겠죠? 그쵸?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넘어. 자, 얘는 어원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를 넘어, 어딘가에 넘어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얘들아, 얘네들은 의미 밝힐 필요 없어요. 이미 이 넘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이 단어로 된 거잖아. 그래서 의미를 밝혀 적을 필요 없습니다. 넘어 이렇게 굳어진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돼요. 알겠죠?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네. 다음은 이제 소리에 관한 겁니다. 자, 한 단어 안에 뚜렷이 까닭 없는 거야. 우리가 의문의 변덕에서는 이유가 있었어. 된 소리 나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까닭이 없는데도 된 소리로 적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된 소리를 적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10번. 산뜻하다. 산뜻하다. 자, 볼게. 여기 지금 이렇게 된 소리 났죠? 받침을 확인했더니 니은이 됐고요. 그죠? 그래서 니은 받침 뒤에 나는 예사 소리를 된 소리로 바꿔줬어.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이 비가 된다. 어떠하다. 여기는 이번의 조건은 당연히 안 되고요. 어떻죠, 얘들아? 네, 맞아요. 여기 지금 모음이 있고요. 그쵸? 또 뭐가 있습니까?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하다 발음이 난 거니까 A가 된다. 12번 몹시 여기 비읍으로 끝났어. 비읍으로 끝났는데 이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되는 경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몹시 이렇게 적는 거 맞죠. 그래서 뭐가 된다? C. 아끼다 또 볼게요. 아끼다 얘도 뭐죠 얘들아? 모음하고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A. 깍두기 여기 어떻죠? 요렇게 되네요. 깍두기.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받침이 뭐가 왔어요? 기역으로 왔죠. 기역으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도 해당하는 거죠. 여기 C 되겠다. 움찔 같은 경우는 어떻죠? 네. 여기는 받침이 미음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 어디가 해당이 되는 거니? 네. B가 된다. 아, B가 그쵸. B죠. 선생님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희망에서의 의는 이로 소리 나지만 이로 적는 경우로 이것은 표의 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네, 맞죠. 자,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적어야 되는 거는 한자.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있었습니까? 네, 여기가 자음이 오게 될 경우 자음하고 플러스 만나게 될 경우는 이렇게 적어준다고 했죠. 그죠? 네, 여기가 자음이 오게 될 경우야. 이렇게. 자, 그래서 표의주의 원칙에 따른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으면 표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자, 해년, 해새는 두음 법칙에 따라 자, 연세로 적어야 한다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원래대로 따지면은 여기 지금 음이 이렇게 한자음이 있으니까 연세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애들이 좀 혐오하니 앞글자에 이렇게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이런 단어를 혐오한다라면 그렇지만 대체로 이렇게 발음을 하기로 한 거였잖아. 기억나니? 이게 두음 법칙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적습니까? 요게 아니고요. 요걸로 적는다라는 얘기입니다. 17번 봤죠? 급류처럼 한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 된 경우에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적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냐는 거야. 그러냐는 거야. 자, 당연히 아니겠죠. 네. 자, 두음 법칙은 대체로 이응으로 적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그럼 선생님 이건가요? 아니라고 했어. 아이고,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왜 아니냐면 우리가 이제 요런 거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 요런 경우, 이런 경우는 단어 첫머리에 오는 경우 외에는 본음으로 적는다고 했고, 모음이나 니은 뒤에 올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율로 적는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여러분 기억납니까? 율로 적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첫 머리에 온 거는 아니야. 첫 머리에 온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두음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 원래는 첫 머리에 오는 것들을 두음 법칙으로 따랐지만 자, 모음이나 이렇게 니은 뒤에 올 때만 그때만 율로 적는 거야. 율.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 만약에 경쟁률 이거 있었죠. 아이고. 경쟁률, 입학률 이런 애들처럼 여긴 다 률로 적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 마찬가지야. 급류도 이와 같은 것처럼 이렇게 적는 거야. 자, 근데 얘랑 좀 다르게 끝에 오는데 율로 적어야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 네, 규율 있잖아요. 규율, 비율 있고요. 선율, 그다음에 실패율.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가 모음으로 되는 거죠. 모음. 여기 모음. 이럴 때 뒤에 오더라도 이응.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모음으로 왔을 때 여기도 율. 여기는 니은으로 끝났을 때 아까 니은 기억나니? 율. 자, 여기 모음이고 율 이렇게 된다고 했어.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률로 적을 수 있고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18번에는 경우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18번에 잠깐만.